자, 마지막으로 아동의 놀이와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마지막 그 학자, 고전적인 이론을 이야기한 학자 조지 허버트 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 인지적 과정, 인지적 발달 과정, 인지적 구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피아제와 그리고 비고스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 배움을 형성하는가, 그리고 그 놀이가 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상징적 사고, 그리고 그것이 추상적 사고, 상상력, 그 창의력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비고스키 같은 경우는 이 스캐폴딩이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교사가 하는 역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발달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래서 놀이와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드는 자기 발달, 자아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어떻게 발달시켜 가는지 그 발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는 또 그 자아를요, 그 주체적 자아,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주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그 나라는 존재,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또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둘 간의 조율이 이루어진다. 주체적인 자인 어떤 대문자 아이와 그리고 사회적인 자, 그러니까 누군가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또 그 자아, 미죠, 나들이라는 자랑 함께 이게 조율해 가면서 그런 나라는 존재가 조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그 미드의 또 대표적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에요. 그래서 나와 또 누군가에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할 때 결국에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또 나의 그 의미, 나의 어떤 표현이 어떤 의미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그 의미 있는 상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그 행동은 결국 의미 있는 상징적인 표현, 표상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그런 주고받는, 그런 의미 있는 상징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반영되어 나의 지금의 현재 말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예, 이런 관점에서 이 상호작용을 보고 있고,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조망하는 인간의 어떤 특성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은 주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발전한다. 인간은 이제 사회적 존재이다. 가까이 있는 그런 타자의 행동을 처음엔 모방하면서 사회적인 존재로 발달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이하는 중에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자기 감각, 자기에 대한 생각, 자기를 느끼는 것을 발달해 간다. 라고 하면서 이 놀이가, 유아가, 아동이 사회 세계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나를 아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관점, 타인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구별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주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해보는 그런, 그죠? 특히나 앞에서 이제 극놀이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내면화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타인의 관점에서 나의 행동을 보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놀이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이 그 놀이 상황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다시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관점,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타인의 관점에서의 그리고 나의 관점을 구별하면서 타인의 관점에서의 또 나를 이해하게 되는 주요한 과정이자 수단이 바로 놀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한번 해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 관점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의 관점을 반영해서 나의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거기까지 발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미드의 어떤 발달 단계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미드가 이야기한 그 어린 아이들이 자아를 발달해가는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놀이 단계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 단계, 그 다음에 일반화된 타자 단계를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단계에 대한 설명이 좀 다 이렇게 어느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보여지는 네, 어린 아이들의 자아 발달 단계로서는 먼저 준비, 놀이, 게임 단계로 이제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 단계를 보면요. 먼저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정말 어린 아이들, 영아 아이들이 그 역할에 대한 인지, 역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을 모방하는, 의미 없이 모방하는 거죠. 단지 무의미하게 그냥 단순한 행동이죠. 단순 행동 모방인 그 시기를 준비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단순히 내가 그 하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 행동 모방인 거죠. 자, 그러다가 이런 행동들을 그냥 모방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할의 의미를. 자, 그러면서 나와 관계 있는, 의미 있는 타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는 의미가 있죠. 앞에서는 무의미한데 이 뒤에는 의미가 있는 타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역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표정과 몸짓 단순하게 모방했다면 여기에서는 똑같이 따라하는 거긴 하지만 그 역할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나라는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조금씩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책에선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3세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나는 소방관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긴 호스 같은 걸 들고 막 이러면서 불 끄는 흉내를 내다가 또 갑자기 난 또 강아지야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또 맥락이 연결되지 않고 그냥 물론 그 역할의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 역할을 이제 재현하고 있는 수준. 네, 재현하고 있는 수준.
그래서 자기가 그 역할의 의미를 알고 그걸 조절하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그 역할의 의미는 어느 정도 알지만 여기에서 재현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목적이 일관되지 못하고 목적 없이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아 발달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행동의 특징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 발달 단계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앞에 준비 단계와 놀이 단계 먼저 같이 살펴봤는데요. 준비 단계에서는 자기라는 어떤 인식 자체가 발달하기 전입니다. 나라는 것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내가라는 말보다는요, 뭐, 예를 들면 지우가 혹은 내 이름을 이야기해요. 왜냐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주변에 있는 이제 어른들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땐 자아라는 그 자기가 자기라는 감각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이 나를 부르는 그 말을 그대로 모방해서 나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단순 이제 모방이고 자아가 아직은 발달하기 전 단계죠. 그러다가 이제 나라는 말이 내가라는 말이 된다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표현합니다. 단순 모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놀이 단계에서. 그래서 나 자신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맥락이 생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놀이 단계에서 강아지 역할도 하다가 소방관 역할도 하던 거, 그죠? 역할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 역할을 재현하면서 수행할 수 있어요. 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 사회적인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다른 또래가, 다른 친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역할, 재현하고 있는 이 역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런 타인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인의 관점을 살피면서 강아지가 되었다가 소방관이 되었다가 선생님이 되었다가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라는 자아도 생기는 단계가 바로 이 놀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네, 여기서는 그 역할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그게 조금 무목적적이고 그리고 어떤 맥락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체아인 나와 객체아인 미를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이제 나라는 주체적인 자아인 나와 객체아인 누군가를 나를 보는 것. 이걸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작. 예. 자발적 차원에서의 나인 아이와 어떤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나에 대한 미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나라는 존재,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존재,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는 어떤 사회적 객체아로서의 나를 구별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게임 단계는 무엇인가? 게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아를 발달해가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라고 일컬어지는 이 게임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의 일반적인 타자의 역할을 알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면화되어 가는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의 일반적인 역할 수행, 사회적인 역할 수행,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혹은 의사 선생님의 일반화된 어떤 역할의 수행,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주체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놀이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자신이 그 역할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해 가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같이 놀이하고 있는 또래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 나름의 역할을,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래서 그 역할을 단순히 그냥 재현하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일관되고 적절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는 역할 재현에 가깝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재현이라면 여기서는 실제로 그 역할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 일반화된 타자의 입장에서 그 역할을 일관되게 그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상의 상황이지만 자,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또 내면화하고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이하는 상황에서 내가 맡은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맡은 역할을 알고 그것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그런 역할도 인식해서 어떤 일반화된 타자의 그런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염두하여 자기의 어떤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게임 단계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5세 아이가 만 5세 아이 혹은 뭐 6세, 7세 저학년 아이들 역할놀이 하면서 그 역할놀이 하면서 어쩔 때는 예를 들면 뭐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했어요. 여자아이가 엄마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어느 순간에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엄마가 하고 있는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그 존재인 그 아이가 엄마 역할을 했다가 또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선생님의 역할을 했다가 또 남편한테는 또 아내의 역할을 했다가 이런 역할, 각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그 어떤 맥락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놀이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게임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일반화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일반화된 타자의 역할을 해내면서 또 그것이 내면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게임 단계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역할을 자기가 그거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맥락에 맞게 자기의 역할 수행을 이제 표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이 표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나인 아이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그죠? 주체적 자아인 아이와 사회적인 어떤 객체적 자아인 나를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걸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나 자신인 주체아인 나를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상황과 맥락에 맞게 어떤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역할놀이에서 이것처럼 그 상황과 맥락에 맞는 또 그 사회적 자아인 나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역할놀이를 하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드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주체적 자아인 아이가 있고 또 객체적 자아인 미가 있는데 이 아이와 미 간의 조율 통해서 자아가 이제 형성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이제 놀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재현하거나 어떤 가상의 상황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주체적 나와 주체인 나와 그리고 사회적인 그죠? 일반화된 타인의 관점에서 일반화된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어떤 가치관 하에서 이제 기대하는 나 있잖아요. 기대하는 사회적 관점, 타자의 관점에서 기대하는 나와 그 다음에 주체적인 나를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놀이가 하는 아이들이 이런 자아를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놀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반화된 타인의 단계를 또 이야기하는 타인의 단계. 뭐 초등 아이들 수준은 여기까지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 자아. 그래서 어린 그 시기에 저학년 시기에는 자기에 대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자아가 형성된 특히나 저학년 때는 그리고 초등학교 내내 이제 자아가 또 형성이 되는데 이때 특히나 사회적 자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더 이제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느냐.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건강한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참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런 평가에 있어서 이런 시험과 같은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는 내가 그런 어떤 그 정말 공정한 잣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평가의 잣대 안에서 불필요한 어떤 부정적 자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이제 저학년 아이들에게 또 지필식 시험 받아쓰기 이런 거를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을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참 그 사회적인 시선, 타인의 시선, 내가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가, 그게 이 아이에게 미치는 그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사회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낙인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고 또 유의해야 되고 이미 그런 자아 형성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있어서 어떤 상처가 있거나 미리 그런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 저학년 시기에 그런 부분들을 더 굳어가기 전에 치유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타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타자의 관점에서 보는 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게 이 놀이를 통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 맥락이 생기고 또 나에 대한 타인의 관점에서의 나에 대한 복잡한 표상이 생기고 또 스스로의 나를 또 조율하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이 게임 단계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제 구성주의와자의 관점에서 보는 이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발달을 이루는지 뭐 인지적인 부분, 사회 도덕적인 부분, 뭐 창의적 사고, 추상적 사고, 고도의 어떤 사고의 발달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상 강의를 잘 보면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유치원에서도 만날 것이고 또 강의실에서도 만나면서 우리 실제로 우리가 관찰한 아이들의 놀이를 이런 분석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한 만큼 좀 더 깊이 있게 놀이를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더 이제 교육적인 이음을 해줄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느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강의실에서 또 만나요.